행복하게 살자. 무거운 자아에서 가벼운 일상으로의 여정. 외부의 폭풍이 닿지 않는 내면의 중심. 행복을 재정의해보면 행복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고유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지요. 사고의 근육입니다. 육체처럼 정신도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고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응시하는 치열한 수련의 시간이 요구되지요. 가장 밖에 외부 환경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의 경계가 있고, 가운데 고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열정의 역설입니다. 위로 솟구치는 불꽃이 아닌 심연으로 가라앉는 닷입니다. 우리가 패션 열정이라 하죠. 흔히 말하는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감정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용기, 커러지는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 아닌 내 약점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결단, 과거와의 결별이 바로 용기이지요. 파세이는 낯설고 불편한 현실을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고통과 인내의 행위를 우리는 파세이라 합니다. 진정한 열정은 내면 깊은 곳으로 하강하며 위대한 나의 고유한 미션에 뿌리를 내리는 묵직한 과정이지요. 나를 넘어선 나가 만드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찰하는 납니다. 치열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개인이지요. 스텝 2는 선진사입니다. 위대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성숙하고 이타적인 공동체를 말하지요. 스텝 3는 선진국가입니다. 결국 국가의 격은 한 개인의 깊은 내면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대한 미션은 가장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척도를 찾기 위해 멀리 헤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면의 무거운 짐을 통과한 위대한 개인이 도달하는 궁극의 종착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인 사소한 일상입니다. 일상에 숨겨진 행복의 9가지 얼굴이 있죠. 첫째는 사소함입니다. 거창함을 버릴 때 비로소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기적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사람만의 특권이지요.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행운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얻는 결과물이지요. 다음은 습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에 배어드는 향기이지요. 다음은 투자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직 지금을 위해 남김없이 써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공기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맴돌며 숨쉬게 하지요. 일곱 번째 행복의 얼굴은 선물입니다. 미소와 포옹으로 타인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이지요. 여덟 번째는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이 바로 행복의 얼굴입니다. 마지막 행복의 얼굴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며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인 겁니다. 플라톤의 다이얼, 완벽함이 아닌 부족함의 미학입니다. 결핍이 곧 완벽함입니다. 꽉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있어야 행복이 머무를 수 있지요. 말솜씨입니다.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연설의 연설이지요.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힘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자만하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만 남들이 알아주는 상태이지요. 네 번째는 용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잇몸면 됩니다. 재산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이지요. 백구
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나의 빛처럼 스쳐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중국 고전은 인생을 문틈으로 흰말이 달려가는 것을 얼핏 보는 것과 같이 삽시간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것은 단순히 늙음을 아쉬워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이 충분히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기뻐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행복의 방정식 바로 채움과 비움의 대칭입니다.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첫째는 불행을 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망을 쫓는 것이고, 셋째는 기쁨을 찾는 것이고, 넷째는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태도가 있죠. 첫째는 맹목적으로 누리려 하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는 원망을 잊는 것이며, 세 번째는 슬픔을 견디는 것이고, 넷째는 병마를 벗하고 속박을 날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취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궁극의 해독제이자 항암제는 바로 감사라고 하지요. 생명 연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 1998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존 헨리 박사의 통찰이 있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합니다. 어떤 감기약보다 강력한 효능을 지닌 것이 바로 감사약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분의 감정이 몸에 남기는 궤적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물학적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투입 변수라고 합니다. 1분간 화를 내게 되면 6시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죠. 신체의 면역 체계가 6시간 동안 억제 및 저하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신체의 24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효과를 생성한다고 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지금 햇빛을 느끼며 걸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살아서 움직이며 오늘 할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맑은 물 한 컵을 마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이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긴다고 하지요. 수용의 미학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세월은 불가항력적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불가항력이죠. 가질 수 없는 사랑도 불가항력이죠. 잡을 수 없는 욕심도 불가항력이죠. 날아오를 수 없는 현실도 불가항력이죠. 뿌리칠 수 없는 어둠도 불가항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이길 수 없는 세월이지만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묵묵히 지켜주는 것 우리의 태도입니다. 잡을 수 없는 욕심이지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날아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꿈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뿌리칠 수 없는 어둠이지만 희망의 등불 하나 켜면 되는 거지요. 아침의 빛입니다. 선라이즈.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는 우주의 선물인 겁니다. 낮과 밤의 섭리가 있죠. 매일 반복되는 부활과 무침입니다. 저녁의 어둠, nightfall,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은 오늘의 모든 실패와 아쉬움을 미련 없이 땅에 묻으라는 자연의 섭리일 겁니다. 결국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이 가장 완전한 행복의 실체인 겁니다.